네, 요즘 신축 아파트가 좋다고 하는데 커뮤니티 시설로 인터넷에 이슈가 된 데가 있어가지고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인천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인데 뭐냐면 이 검단 신도시에 좀 이렇게 그 한 7시 방향 이쪽에 이제 있는 곳인데 이 4,8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. 4,800세대 정도에 이제 이 정도면 사실 초대형 단지죠. 초대형 대단지인데 여기가 지금 커뮤니티를 이제 엄청나게 좀 강화를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입지만 보면은 사실 뭐 특별하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곳은 아니에요. 뭐 아주 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주변이 뭐 엄청나게 번화한 곳이어가지고 뭐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곳도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컨셉이 이래서 그렇습니다. 뭐냐 이게 아파트에다가 리조트를 넣겠습니다가 컨셉인 단지예요. 리조트에다가 아파트를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허풍 같잖아요. 이게 허풍 같을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걸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냐면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를 이제 시행하신 그 시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시행사에서도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워낙 대단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지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좀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걸 장점을 만들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커뮤니티다 해서 엄청나게 돈을 갖다 썼어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트니스 클럽들이 있는데 분양가 대비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한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텔식 피트니스 클럽들은 이제 설치를 해놨고 식당이 있습니다. 이 입주자 전용 식당인데 여기가 이제 조중석식을 다 준대요. 그러니까 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이제 입주자들 전용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요즘에 이제 그 고급 아파트의 약간 기준이 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. 옛날에는 이제 조식만 줬다가 우리는 이제 중식까지 줍니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석식까지 주는 곳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죠. 엄마들. 왜냐면 이제 아이나 이제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 애들 되면 막 밥도 챙겨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도 있고 주말이라든지 막 이럴 때 뭔가 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기도 뭐하고 또 외식 나가기도 뭐하고 한 뭐 이런 그런 분위기 때 이제 항상 주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그 학교 급식 같은 거잖아. 학교 급식을 준다면 얼마나 편한 것인가. 뭐 이래서 이제 요즘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여기는 하여간 세 끼를 줍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수영장인데 여기는 이제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단지에 하나씩 수영장을 넣었어요. 제가 그 뭐 호텔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천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애들 노는 그런 데 있잖아요. 그 스타필드에도 하나 있는데 하남 스타필드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애들이 그 수영모에다가 이 물안경 쓰고 튜브 끼고 막 빠글빠글한 데 있잖아. 그걸 이제 아파트에다 넣었다 이거죠. 유수풀도 있고 여기 뭐 둥둥 떠다니고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사진을 보니까 뭐 체육관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사우나 시설도 있습니다. 크게 해놨겠죠. 당연히 4,800세대니까.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런 커뮤니티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우나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, 점심, 저녁 다 주니까 사실상 이 단지 안에서 이제 모든 생활을 하라 뭐 이런 거죠. 자, 그럼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조경에 힘을 많이 썼어요. 아까 그 아파트에 리조트를 넣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파트 놀이터입니다. 사파리 월드. 그러니까 요 정도는 사실 없잖아요. 이게 서울에도 이런 건 없거든요.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힘을 이제 빡 준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단지 내 워터파크. 약간 캐리비안 베이 같은 거인 것 같아. 네, 그런 컨셉으로 캐리비안 베이랑 이제 에버랜드를 이제 축소시켜가지고 하나는 사파리 월드, 하나는 이제 캐리비안 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애들 막 이제 난리 나겠죠? 애들 막 이제 뛰어다니고 있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막 이런 거 하고 있겠지? 단지 내 이제 워터파크도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. 단지 내 캠핑장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차박도 많이 하고 캠핑도 많이 가는데 가지 마라.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 안에서 하면 어때?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그 데크를 다 만들어 줬나 봐요. 데크도 만들어 주고 뭐 이거 텐트를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해 놨다면은 내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빌리듯이 여기 가가지고 캠핑하면서 이제 뭐 불도 피워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서 뭐 한숨 자고 뭐 이러겠죠.
그리고 이제 뭐 조경도 이제 잘 해놨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많이 써가지고 뭐 분수도 있고 뭐 이제 폭포수도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놨대요.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?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좀 있어. 약간 뭐 수영장이나 뭐 피트니스 클럽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잠깐만 저 정도까지 해놓으면은 좀 나도 저런 데 가서 좀 살고 싶고 막 약간 이런 느낌. 우리 집이 급격하게 좀 안 좋아 보이는 느낌도 좀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데 하실 수가 있는데, 이게 사실 요즘에 이제 트렌드입니다. 뭐냐면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게 과거랑은 지금 완전히 달랐어요. 과거에는 커뮤니티 시설은 이게 법에 있는 것들, 뭐 놀이터, 뭐 지금 세대수가 얼마가 되면 놀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고 뭐 어린이집을 넣어야 되고 뭐 하는 아주 그냥 소극적인 커뮤니티였죠. 관리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 있는 게 전부였는데,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차별화를 두려고 발전을 시키면서 먼저 했던 게 이제 헬스장, 피트니스 클럽을 빨리 넣었던 곳들이 좀 있죠.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헬스장들을 좀 넣고, 그리고 이제 대단지들은 좀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독서실 같은 것도 좀 만들고, 그러다가 이제 조금 고급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우나들을 좀 넣기 시작했어요. 사우나까지는 좀 늘만 하거든.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체육관, 뭐 농구 코트 넣고 뭐 테니스 코트 넣고 뭐 이제는 육상 트랙을 넣고 뭐 수영장 넣고 뭐 영화관을 넣고 막 하면서 이제 점점 발전되고 있단 말이죠.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건설사들, 특히 뭐 시행사들도 이제는 이 뭔가 분양을 할 때 특화를 해야 되는데, 특화를 할 때 예전에는 아파트 평면도 가지고 특화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집의 구조가 좋아요. 구조가 좋아가지고 뭐 포베이고 뭐 알파룸도 있고 뭐 팬트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이 더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, 평면도는 사실 금방 비슷해집니다. 이게 뭐 업계 1위가 짓든 업계 100위가 짓든 뭐 평면도라는 게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금방금방 다 따라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 이걸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. 그러면 주변을 바꿀 방법은 없잖아요. 주변 인프라나 주변의 어떤 뭐 생활 여건을 바꿀 방법은 없고, 그리고 내가 거주해야 되는 평면을 차별화할 수도 없고, 그러면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딱 이거밖에 없는 거죠. 전용 면적.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방 3개, 화장실 2개, 방삼화이, 여기 밖에서 뭔가 차별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조경에다가 힘을 쓰다가 조경으로도 안 돼. 커뮤니티를 더 확대하자. 근데 이 커뮤니티로도 차별화가 안 돼. 그럼 서비스를 주자. 어떤 서비스요? 커뮤니티 전용 카페도 만들고, 그리고 아까 말한 입주민 전용 시설들을 막 만들면서 우리만 쓸 수 있어라는 걸로 계속 차별화를 가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가장 차별화를 뭐 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. 뭐 스카이 브릿지, 아니면 뭐 스카이 라운지,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파트인데 사실상 뭐 이 입주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조망도 가능한 뭐 커피나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최대한 그 여기 살면 뭔가 그 우월감이 느껴지게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시설들을 만들어 넣으려고 막 하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요 고급화 전략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답이 좀 나왔는데, 그 중에 가장 이제 요즘 핫하다고 할 게 요 입주민 전용 식당입니다. 기사 같은 것도 있는데 한 7,000원에 호텔식 조식 먹는다 하면서 요즘 뜨는 아파트 하는데, 이게 요즘에 조식 주는 아파트가 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서울 안에 보면 좀 더 있긴 해요. 좀 더 있긴 한데 이제 그나마 좀 뭐 주요 입지 같은 데만 보면은 한 요 정도 있는 거야. 뭐 용산에 뭐 센트럴 파크, 뭐 트리마제, 뭐 리더스원, 개포레면 포레스트, 뭐 프레전스 뭐 이런 것들 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있습니다. 좀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많지 않다. 이 서울에 180만 호의 아파트가 있는데 뭐 조식, 중식 뭐 주는 곳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이제 신식 아파트, 그다음에 고급 아파트 기준이 되는 게 그 조식 주는 아파트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그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, 뭐 식당 이런 것들이 운영은 잘 될까? 이 커뮤니티가 아파트에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냥 좋기만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. 이게 공짜가 아니죠. 이 커뮤니티 시설비는 이미 뭐 분양가에 포함이 됐지만 유지 보수 운영하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입주자들이 내는 겁니다. 거기 사용자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식당이 있는 거고 수영장이 있는 거지, 그 수영장 식사가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. 유지 보수비와 수익성의 문제들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는 곳들도 있고,
폐쇄하는 곳들도 막 있습니다. 특히 신도시들에 보면은 세대수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1000세대 좀 이하인데 약간 좀 고급화를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들 좀 넣었다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입주자 전용이다 보니까 고객층이라는 게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. 그럼 이 고객층들이 돈을 많이 내주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. 이 고객들의 특성. 아니 우리 아파트인데 싸게 해주세요. 아니 내 아파트인데 싸게 줘야지 라는 이 어찌 보면 진상 고객들이죠. 이게 식당으로 생각해봐. 이게 올릴 수도 없어. 예, 이게 원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 식사비를 올린다? 고객들이 사실상 이거 관리 운영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올리지 마 하면은 못 올리는 거란 말이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참 어렵습니다. 우리 아파트인데 왜 나한테 비싸게 받아라는 게 사실은 이 시장 논리가 아니잖아요. 아니 유지가 될 수 있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건데. 근데 이게 좀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세대수가 많은 곳들, 완전 초대형 단지들이 그나마 좀 유지가 됩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쓸지언정 항상 만석으로 돌려야죠. 만석으로 돌려야지만 이게 유지 관리가 되는데 약간 텅텅 비기 시작한다. 아니면 사용률이 좀 막 60% 70%밖에 안 된다. 그러면은 유지가 점점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든 초대형 단지들에서는 조금 모자라게라도 커뮤니티를 많이 늘려고 하고 거기서 경쟁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야 부럽다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좀 속사정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럼 이게 실제로 편리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대단지에 보통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단지에는 사용자들도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실제로 빌리려거나 실제로 사용하려면 또 사용이 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데 보면 항상 풀북입니다. 게스트하우스가 있긴 있는데 그럼 우리 엄마 오늘 뭐 온다고 하는데 좀 잘 수 있나? 라고 생각하면 안 돼. 뭐 이번 분기 다 끝났어요.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뭐 사우나나 뭐 골프 연습장 뭐 수영장들도 있긴 있는데 사람이 또 많이 몰리면은 또 뭐 대기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대단지다 보니까 이제 그 동호수에 따라서 커뮤니티가 너무 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가 막 이런데 보통 커뮤니티를 이제 가운데 넣으려고 많이들 합니다. 근데 뭐 약간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럼 여기 있는 뭐 백일동 사람은 여기 오는데 한 10분 걸려. 걸어서 한 10분 걸리는데 뭐 이렇게 골프백 메고 여기 올래니까 나 안 갈란다. 안 가고 옆에 사거리 옆에 있는 여기 골프 연습장 가야지 여기 상가 가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냐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자 거기다가 이제 이게 더 커요. 거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. 제가 이제 옛날에 광교에 살 때 거기도 이제 사우나가 있었습니다. 사우나가 있었는데 사우나에 물이 없어. 그게 무슨 소리냐? 사우나는 시설은 있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입주자 뭐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죠. 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사우나는 있지만 쓰지 맙시다. 해가지고 사우나가 잠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? 이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이 높아요. 생각보다 높은데 나는 잘 안 쓰는데 왜 내가 내야 되죠?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은 또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거주자들이 어느 정도 이 유지비라는 거, 뭐 소득이 좀 충분히 높아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뭐 좀 그냥 낼게요. 뭐 기본 뭐 3만 원 내더라도 뭐 가끔씩 사용하면 좋지 뭐 이러면 좋은데 왜 내가 돈 내야 돼? 난 돈 안 냅니다. 라고 하면은 만들어 놓고 약간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수도권의 단지들 보면은 이런 데들이 있어요. 이제 커뮤니티 시설로 이제 식당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와서 먹어요. 맛있다 하면서 막 와서 먹다가 슬슬 안 와. 왜냐면 이게 한 7,000원, 8,000원 하는데 이것도 내가 아침으로 7, 8,000원 내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3명이서 가서 먹으면 한 2만 원 넘어가는데 2, 3만 원인데 아니 이거 이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앞에 있는 식당 가지 뭐 하면서 사람들이 슬슬 안 와.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어떡하냐고. 그래서 이거를 상가로 바꾸고 그냥 일반 식당으로 막 바꾸고 하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신기해서 가지만 그 사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도 있습니다. 앞으로는 당장 많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. 그렇지만 이제 대단지에서만 조금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고소득 지역의 대단지인 경우에 거기서만 이제 계속 유지되면서 잘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
이게 관리비가 민감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대형 커뮤니티 시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게 신축일 때는 사실 몰라요. 왜냐면 지금 이제 막 커뮤니티들이 막 늘어나고 막 획기적으로 막 그 개선되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직 다들 신축이에요. 근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이제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. 뭐가? 유지보수 비용이 부각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걸 누군가 내긴 내야 되거든요. 처음 신축일 때는 좋았지. 근데 이제 막 그 커뮤니티들이 이제 막 낡기 시작하는 거야. 대리석 깨지고 막 그 기계 고장 나고 막 하면은 다시 사야 되거든요. 그럼 이거 다시 살 때 이거 돈 어떻게 할 거냐. 그럼 우리 미리미리 좀 걷어 놓읍시다. 라고 하면 전 안 쓰는데요. 저 안 씁니다. 저 안 갑니다. 난 안 갈 건데요. 그리고 있던 사람 팔고 나갔어. 막 세입자인데 세입자한테 막 돈 내라고 할 수도 없고. 그러면 이제 다 관리비로 걷는 건데 우리 관리비 왜 이렇게 비싸요? 하면서 또 싸움 날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신축에서 많이 좀 그 늘어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시설들이 나중돼도 정말 유지가 잘 되고 계속 개선되고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거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초기 사용 가치가 보수 비용보다 훨씬 높잖아요. 사실 처음에 만들었는데 뭐 유지 보수 비용이 뭐 얼마나 들겠어요.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료 정도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인건비만 받으면 되는 거지. 그러면 이미 나는 이 짓는 데 들어간 돈은 분양에 다 넣었으니까 뭐 사용료라는 것만 받으면 대부분 다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고장 나기 시작하면 어떡하냐. 근데 난 몰라. 당장은 난 모르겠고 우선 사용하기 좋잖아 라고 하면서 인기는 더 좋아지고 이런 걸 더 원하고 당연히 건설사들도 이런 걸 더 강화하는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없는 데랑 있는 데랑의 인기 차이는 또 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. 단기 중장기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서 뭐 몇 년 살다가 한 3, 4년 살다가 뭐 간다. 뭐 길면 한 7, 8년 살다가 팔 것이다. 뭐 이런 분들의 뷰랑 저는 여기서 한 10년, 20년, 30년 뼈를 묻을 겁니다. 저 이 커뮤니티 너무 좋아요라고 중장기로 보는 분들은 뭔가 이 결정을 할 때 좀 다르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것이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. 당연히 분명하지만 나중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분명히 좀 다른 식의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이게 애물단지가 되게 되면 없애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딱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내가 이 집을 접근하느냐 중장기로 접근하느냐를 따라 가지고 내가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